단계적 일상 회복이 시작된 첫날 사적 모임 제한이 12명까지 완화됐습니다. 강원도는 오는 5일쯤 세부 대책을 추가로 내놓을 계획입니다. 강릉시가 민간업체와 개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무분별하게 협약을 맺는다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예산 집행이 필요한 사업인데도 시의회와 충분하게 소통하지 않는다는 지적입니다. 강릉국제영화제가 열흘간의 일정을 마치고 어제 대단원에 막을 내렸습니다. 영화제의 가능성과 과제를 동시에 남겼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9월 묻지마 피습 사건이 일어난 속초 영랑호 일대에 안전시설이 대폭 늘었습니다. 시민들의 불안감이 해소될지 관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오늘부터 단계적 일상 회복, 이른바 위드 코로나가 시작됐습니다. 지난해 2월 22일 강원도에서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발생한 지 619일 만에 일상 회복을 위한 첫걸음을 뗐습니다. 이하라 기자가 첫날 표정을 취재했습니다. 오랜만에 단체 손님을 받은 식당 사장님의 얼굴이 활짝 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회식하러 오십시오. 직장인들 회식, 특히 또 점심 식사 많이 기대가 되죠. 단계적 일상 회복, 위드 코로나가 본격화하면서 도내 모든 시군에서 사적 모임이 12명까지 허용됐습니다. 식당이나 카페의 경우 미접종자는 4명까지만 모일 수 있습니다. 식당부터 노래 연습장까지 대부분의 영업장이 24시간 영업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2년 만에 다 같이 모여서 밥을 먹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많은 인원이 모인 거는 처음인 것 같아요. 헬스장에서 샤워도 할 수 있고 영화관에서 팝콘도 먹을 수 있습니다. 한 칸 뛰어앉기를 하지 않아도 일행과 붙어 앉아 영화나 스포츠 경기도 볼 수 있습니다. 백신 접종 증명서나 음성 확인서 둘 중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전면 등교 수업을 하고 있는 도내 초중고에 이어 대학들도 대면 수업을 확대합니다. 강릉 영동대는 중단했던 통학버스 운행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이제 통학버스 운행하니까 택시비 줄어서 좋은 것 같고 이제 대면 수업도 몇몇 늘어나서 환자 치료는 도내에서도 재택 중심으로 바뀝니다. 무증상이나 경증 환자는 집에서 치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확진자가 늘어날 것에 대비해 병상 수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강원도는 우선 중앙사고수습본부의 지침을 따르고 오는 5일 위드 코로나 전환에 따른 도내 세부 대책을 추가로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하라입니다. 강원도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여는 대한민국 숙박대전에 참여해 숙박시설 9천 곳을 대상으로 정부 지원금 3만 원에 강원도 지원금 2만 원을 보태 5만 원의 할인 혜택을 제공합니다. 오늘부터 3일까지 온라인 여행사 채널에서 7만 원 초과 숙박 상품을 예약할 경우 특별 할인 쿠폰을 발급하며 숙박은 11월 9일부터 30일까지 가능합니다. 강원도는 지난해 지원금 대비 10배 이상의 지역 소비 효과를 창출했고 특히 강원도 쿠폰 소진율은 서울 다음으로 높았다고 밝혔습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 1단계가 시작된 오늘 강원도에서는 오후 6시까지 27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춘천에서 가장 많은 13명이 확진됐고 원주에서 7명, 횡성 3명, 홍천 2명, 동해와 속초에서 각각 1명이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주말 동안에는 도내 8개 시군에서 36명이 확진됐습니다. 도내 누적 확진자 수는 7,239명입니다. 강릉시가 예산이 수반되는 개발 사업을 위해 민간업체와 협약 체결을 남발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행정뿐만 아니라 재정적인 예산이 들어가는데도 의사결정에서 지방의회를 배제해 법령과 조례 위반 소지가 될 수 있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김영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릉시와 화력발전회사는 최근 국제 컨벤션 행사에 대회장 건립 협약을 맺었습니다. 발전소가 상생협력기금 560억 원으로 대회의장을 건립해 강릉시에 기부 체납하고 강릉시는 행정 지원에 나선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상생기금으로 대회장을 짓는 이유에 대해 강릉시는 경제적 파급 효과가 크고 시민들의 충분한 공감을 얻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강릉시 의회 김복자 의원은 5분 자유 발언에서 강릉시가 법령과 조례를 지키며 협약을 맺을 것을 촉구했습니다.
컨벤션 센터를 기부 체납으로 받을 때 시의회의 공유재산 취득 심의를 거쳐야 하는 만큼 협약 내용이 의회 업무에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각종 협약으로 예산이 수반되게 되면 예산 편성 기관인 지방의회의 의사결정 과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상호 노력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단체장이 고유 권한으로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좀 더 행정적이나 재정적인 그런 지원이 들어가는 내용에 있어서는 보다 숙고한 심의가 필요한 거죠. 지방자치법 39조에서는 예산 외의 의무 부담이나 권리 포기에 대해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얼마 전 강릉시가 남부권 개발 사업을 위해 민간업체와 맺은 투자 양해 각서에도 행재정적 지원으로 협조한다는 내용이 있었지만 사전에 시의회와의 논의가 부족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산 심의가 들어가고 결선 승인 이런 사항이 아니다라고 본 거고요. 이제 구체적인 사항들은 별도의 이양협약을 통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겠다라고 돼 있어요. 강릉시는 양해 각서가 상호 노력과 의무만을 포함한 것에 불과하며 예산적인 업무 영역은 시의회와 충분히 소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영호입니다. 지난 9월 속초 영랑호 산책로에서 산책을 하던 20대 남녀가 처음 본 30대 남성이 휘두른 흉기에 목과 손목을 찔려 다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당시 현장에는 CCTV도 없고 가로등도 없었는데 속초시가 이 사건 이후 안전시설을 대거 확충했습니다. 김인성 기자입니다. 지난 9월 속초 영랑호 산책로를 걷던 20대 남녀가 처음 본 30대 남성이 휘두른 흉기에 목과 손목을 찔려 크게 다쳤습니다. 끔찍한 묻지마식 범죄를 저지른 30대 남성은 며칠 뒤 결국 붙잡혔지만 당시 사고 현장 주변엔 CCTV도 없고 가로등도 없어 안전시설 확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자주 이용을 안 해요, 밤에는. 낮에만 이용하고. 그런데 또 그런 사건 접하고 나면 두려움이 생겨서 더 못 나오고 그러죠. 영랑호 산책로에 가로등 설치 공사가 한창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사건 이후 속초시가 사건 현장 주변에 가로등 4기를 설치하는 등 올해에만 영랑호 산책로에 50여 기의 가로등을 설치했고 내년에도 3억 5천만 원을 들여 100여 기를 영랑호 산책로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공호등을 올해 4개 더 추가 시공할 예정이며 내년도에도 시민들이 더 안전하고 쾌적한 산책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미개설 구간에서 공사를 더 추가 시공할 예정입니다. CCTV도 대폭 늘렸습니다. 속초시는 10월에만 모두 1억 6천만 원을 들여 CCTV 17대를 영랑호 산책로 주변에 추가 설치했습니다. 지난 9월 있었던 묻지마식 범죄 현장 주변에도 이렇게 CCTV가 새로 설치됐습니다. 이렇게 설치된 CCTV는 통합관제센터에서 하나하나 살펴보며 제어합니다. 속초시는 누군가 범죄를 저지를 경우 시스템에서 범죄자의 동선을 자동 추적하는 선별관제 시스템을 새로 설치된 CCTV에 추가할 방침입니다. 묻지마 흉기 피스 사건과 관련해서 시민의 불안감 해소와 사건 사고 재범 방지를 위하여 속초경찰서와 합동으로 범죄 취약지구를 선정해서 영랑호 산책로 일원에 방범용 CCTV 카메라를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시민들이 많이 찾는 영랑호 산책로가 빼어난 경관에 안전까지 더하며 새롭게 바뀌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인성입니다. 제3회 강릉국제영화제가 열흘간의 일정을 마무리하고 어제 폐막했습니다. 올해는 도심 전역을 축제 공간으로 확대하며
코로나19 이후 일상회복의 실험장이라는 성과를 거뒀고 새로운 국제영화제로 또 지역의 축제로 뿌리내리기 위한 행보도 중요해졌습니다. 박은지 기자입니다. 제3회 강릉 국제영화제가 열흘간의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습니다. 폐막식에서는 내년 영화제에서 만나볼 3편의 단편 제작 지원작을 선정하고 55대 1의 경쟁률을 뚫고 10편이 본선에 오른 국제장편 경쟁 부문의 각본상과 감독상, 그리고 최고 영예인 작품상 주인공이 공개됐습니다. The best feature is for Neighbor from Mano Khalil. 올해 강릉 국제영화제는 개최 자체가 의미라며 코로나19 이후 일상회복의 실험장이자 억눌려 있던 축제의 장으로 마련됐습니다. 레드카펫 개막식 행사는 국내외 영화 인사, 유명 배우들이 화려한 시작을 알렸고 국제영화제 수장들은 코로나19로 극장이 위기인 지금도 여전히 극장을 믿느냐는 담론을 나눴습니다. 강릉 국제영화제는 영화제의 핵심은 극장에, 대면 축제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극장뿐 아니라 대도호부 관아, 작은 공연장 등 도심 곳곳으로 축제를 확장했고 확진자 없이 행사를 마무리했습니다. 작년에는 아예 영화제를 안 했었고 올해도 영화제를 했었는데 거리두기 좌석 때문에 거의 표를 매진돼가지고 못 구했거든요. 여기는 우연찮게 잘 구해가지고 다행이고 그래서 잘 온 것 같아요. 문양 강릉의 특성을 담아 작가와 감독들이 함께하는 배롱야담은 문화공간 5곳으로 확대됐고 매일 상영관별, 상영작별로 프로그램 행사, 관객과의 대화 등이 다양하게 마련됐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인 4천여 편의 출품작 가운데 엄선된 116편의 작품들은 다양한 주제와 시선으로 관객들의 선택의 폭을 넓혔습니다. 그래서 이거 단편 영화는 딴 데 극장에서 못 보니까 이런 영화제 할 때나 볼 수 있으니까 그래서 기회 돼서 지금 봤는데 재밌었고 그다음에 관아에서 야외 상영하는 것도 예약해놓고 하지만 고전과 문학, 제3세계 등 부문별 영화들이 대중적이지 않고 너무 어렵다는 반응이 많았고 평균 좌석 점유율은 61%, 열흘간 참여 인원은 극장 관객과 부대 행사를 모두 합해 13,000명 정도로 규모나 일정에 비해 높지 않았습니다. 고전 영화나 옛날 영화 같은 거를 좀 좋아해서 이것도 옛날 영화니까 한번 봐야겠다 했는데 그렇게 영화가 어려워가지고. 올해 강릉 국제영화제는 국내외 영화인들과 팬들에게 존재감을 드러내는 동시에 시민들이 사랑하는 축제로 자리 잡기 위한 가능성과 과제를 모두 확인했습니다. MBC 뉴스 박은지입니다. 공중파와 뉴미디어 스타트업 협업의 대표 성과물인 MBC 강원 영동의 청춘 스마트 클래스 시즌2가 오늘부터 8주 동안 매주 방송됩니다. 청춘 스마트 클래스 시즌2는 MBC 강원 영동 채널과 유튜브 하우트, 페이스북 페이지 강연 읽어주는 남자를 통해 자기 개발에 관심 있는 직장인을 대상으로 재테크나 직장 생활, 소통과 기술 등을 주제로 다양한 강연이 펼쳐집니다. 202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스마트미디어 대상 장관상을 수상한 청춘 스마트 클래스 시즌2는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의 제작 지원을 받은 방송 콘텐츠입니다. 최근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면서 산불 위험이 높아지는 가운데 오늘부터 가을철 산불 조심 기간이 시작됨에 따라 비상대책본부가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동부지방산림청과 일선시군은 다음 달 15일까지 산불재난 특수진화대와 전문진화대 등을 동원해 산불 예방과 대응 활동에 나섭니다. 또 동해안 산불방지센터도 본격 가동돼 상황실을 운영하며 24시간 감시체제를 유지합니다. 학교법인 인천가톨릭학원이 가톨릭관동대 제4대 총장에 김덕현 박사를 선임했습니다. 가톨릭관동대는 오늘 오전 11시 창조관 대강당에서 김 총장 취임미사와 취임식을 열었습니다. 신임 김덕현 총장의 임기는 4년입니다. 김 총장은 독일 아헨공대에서 화학 학사, 석사, 박사 학위를 받고 영국 교환교수, 한국산업기술대 등을 거쳐 2018년부터 경기과학기술대 총장을 역임했습니다. 삼척 동해왕 이사부 축제가 오는 5일부터 7일까지 삼척에서 열립니다.
빛의 바다로 온이란 주제로 열리는 이번 축제는 삼청문화예술회관과 가람영화관 앞 가람공원 일원에서 전시와 공연 등의 비대면 행사 위주로 열립니다. 본격적인 축제 개막에 앞서 오는 5일 오분항 이사부 출항지 기념비에서 이사부 숙모제가 열리고 6일과 7일에는 예술마당 공연이 삼청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펼쳐집니다. 동해 최북단 대진등대가 무인등대로 전환됩니다. 동해지방해양수산청은 지난 1973년부터 유인등대로 점등을 시작해 48년간 선박의 안전운항에 도움을 줬던 동해안 최북단 고성군 현내면 대진등대를 내년 1월 3일부터 무인화 방식으로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진등대는 선박의 비출 비추는 광파 표지와 함께 2014년부터는 항로 표지용 자동 식별 장비를 설치해 선박에서 등대 기능 상태와 위치 정보 등을 알 수 있게 했습니다. 2019년 국가지정문화재인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정선 화암동굴의 문화재 지정 2주년을 기념하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정선군은 오늘 화암동굴 주차장 야외 무대에서 문화재청 관계자와 지역 주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정선아리랑 공연과 학술 발표, 화암동굴 보존 방안 보고 등의 문화 행사를 열었습니다. 화암동굴의 총 관람 길이는 1,803m며 1934년 금을 캐던 광산의 갱도 작업 중에 발견돼 강원도 기념물로 관리돼 오다 2019년 국가 천연기념물 제557호로 지정됐습니다. 강릉시 연곡면에서 재배되는 겨울딸기가 예년보다 한 달 일찍 출하됩니다. 강릉시는 12월부터 본격 출하되는 강릉딸기가 올해는 꽃눈 분화가 잘 되는 우량묘를 심어 이달부터 조기 출하가 가능해졌다고 밝혔습니다. 강릉 연곡 지역에서는 7헥타르 면적에서 25개 농가가 딸기를 재배 중이며 재배 품종인 국내종 설향이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의료인이 아니면서도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해 요양급여 비용을 부당하게 챙긴 부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강원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